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저는 수경입니다. 승희입니다. 희세입니다. 현용입니다. 네, 오늘은 작가수업 아카데미 8기의 중간 인터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와! 되게 지금 긴장하고 계신데요? 아니요. 네. 이제 작가수업 아카데미 8기 시작한 지 한 몇 달 됐나요, 우리? 저희 7월 말에 시작했으니까 10주? 그 작가수업 아카데미 처음에 이제 개강할 때 인터뷰 하셨는데 지금 2달 반 지나셨잖아요. 최근의 근황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네. 희재님부터. 네. 저는 그 하실에 한 열 몇 번 나온 정도에서 이제 작가반으로 와가지고 네네. 들어와서 이제 작가반 적응, 학원 적응, 이런 하실 적응 이런 게 동시에 좀 됐던 것 같아서 긴장을 좀 많이 했어요. 지금도 긴장하고 계시잖아요. 그때 진짜 많이 긴장돼가지고 집에 가면 막 어깨 양쪽 이런 데도 아프고 근데 그 긴장은 조금은 낮아지기는 했는데 이제 계속 아무래도 뭘 안 하던 걸 하는 거니까요. 아, 작품을 지금 하고 계세요? 이제 기초 끝나고 시작한 지 한 일주일 정도밖에 안 됐는데 지금 이제 뭘 어떻게 할 거라는 구상이 없는 상태다 보니까 이제 뭐 가난한 상태인 거죠. 가난한 구상이 막 아이디어가 막 솟구치면 이것도 그림 표현하고 싶고 막 이런 게 있을 건데 없어서 이제 길을 가면서 그 길을 찾게 되기를 이제 바라고 있는. 예, 그러면서 다음 길이 찾아지기를 이제 그런 마음으로. 네. 현용님은 지금 뭐 어떻게 근황 요새 뭐 하고 계신가요? 예, 좀 되게 고생하고 있잖아요. 예, 블랙섀도우 선생님께서 하신 중에 이제 여태까지 그림 너무 쉽게 했다고.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제가 막상 작품을 할 때는 제 스타일대로 하니까 좀 약간 막무가내식으로 한 거. 그러니까 그런 작업은?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닌가. 초소묘라든가 뭐 이제 좀 과정들 했을 때는 좀 더딘 게 좀 많이 있었거든요. 근데 막상 뭐 이제 작품을 했을 때는 뭐 많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괜찮게 나왔었던 것 같아요. 제가 그 전에 뭐 좀 더딘 것도 있지만 그럴 때마다 그 이제 방고라든지 세잔, 고갱 같은 이런 화가들을 좀 많이 떠올렸어요. 왜냐면 그분들도 뭐 그 당시에 잘 그렸다 보기는 좀 힘들고 그분들 나름대로 그림 때문에 좀 고생도 좀 많이 하고 그랬잖아요. 뭐 거기에 비하면은 저는 그 대가들이랑 왜 비교를 하고 그러세요? 그러면은 개강 때 다 하고 지금이랑 그 작가마에 대한 생각이 좀 많이 변하셨을 것 같아요. 네. 도대체 이 작가반이 이 뭔지 이제 조금 파악이 되셨을 것 같은 그런 생각. 네, 두 분 다 나름대로 이제 들어오기 전이랑 들어오고 나서 도대체 내가 생각하던 작가반이랑 어떻게 다른지 굉장히 궁금할 것 같아요. 다른 분들 이제 작가반들 이제 준비하고 계시거나 들어오려고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텐데 그분들께 이제 그분들이 알아야 되는 정보가 있지 않습니까? 네. 그래서, 네. 근데 이제 희재님이나 현용님이 그런 거 이제 몸소 지금, 네, 겪고 계시니까 겪는 중에 이제 얘기를 하는 게 가장 정확하거든요. 끝날 때 되면은 고생했으니까 이제 다 잊어버리고, 이제, 좋은 기억만 남는다. 약간 이렇게 되는데, 미화되는데, 지금 하고 있을 때 어떤 고충 이런 것들이 중요하잖아요. 그러니까 만약에 산을 한 번도 안 올라본 사람이 있다면 산 외형만 보면은 그 안에 밖에서 멀리서 보면 안 보이니까 안에가 전혀. 근데
이제 3분의 1이라고 하니까 산길을 한 3분의 1은 들어서 산을 올라가야 들어서 아니 그 비유를 하면서 맞나 안 맞나 이 생각을 이제 약간 민망 쑥스러운 거죠. 이게 맞나. 처음에 힘들었던 거는 일상을 그대로 하는 일이 있으니까 그거를 하면서 이제 플러스 하실에서 이제 시간을 보내는 거잖아요. 그러면서 어쨌든 긴장을 그냥 뭐 아무것도 안 노면서 와서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라 뭘 향하여 가는 거니까 이제 산을 올라야 되는 그게 있으니까 또 처음 그걸 보내는 거고 체력적으로도 좀 힘들고 마음으로도 그러면서 이제 섣불리 계속 이렇게 가면 돼요 맞아요 뭐 얼마나 힘들어요를 물을 수는 없잖아. 일단은 내가 가야 되는 거니까 그때가 그런 부분이 뭔가 마음이 다 힘들었던 것 같아요. 긴장. 그냥 무조건 가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. 네. 처음에 기초 수업으로 시작을 하셨잖아요. 근데 기초 진도 나갈 때마다 희재님이 뭔가 끝내야 돼. 약간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해야 돼. 너무 뒤처지면 안 돼. 약간 이런 식으로 조급해 하시는 게 좀 보였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그게 좀 없어지셨다고. 왜냐하면 제가 그 진도표를 항상 제 가까이 가장 갖고 있었어요. 우리 처음에 받았던 거. 그리고 올 때마다 가방에 다시 넣어서 가져오고 이제 마치고 집에 가면은 그걸 다시 꺼내놓고 그러니까 항상 보는 거예요. 뭔가 떠오르는 게 없는데 이때 뭘 낼 수 있을까 이 생각을 좀 사실은 꽤 했던 것 같아요. 그럴 때마다 좀 앞에 안 보이는 느낌도 있고 작품을 처음 시작하시는 거다 보니까. 네. 기초진도 하실 때 사실 되게 두 분 다 많이 힘드셨잖아요. 막 장대도 메고 그림도 그리시고 체력적으로 힘드시고 하신데 인물화 다 그렸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해라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. 그래서 블랙섀도우 선생님께서 그러면 다시 한번 그려봐라. 장대를 이제 빼고 다시 그려봐라 했는데 갑자기 되게 피곤해 하셨던 것 같아요. 제가 그때 느끼기에. 그러고 나서 코로나에 걸리셨잖아요. 고난의 영속. 근데 되게 그때가 되게 힘들어 보였거든요. 제일 고비였던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장대는 처음 사봤을 때가 너무 예상이 안 되고 상상이 안 됐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제일 좋았거든요. 장대를 메고 이zel 스케치북에 선 그렸던 그 순간이 좋아서 지금 저도 어떤 지점에서 작품을 해야 될지를 몰라서 그 지점에서 하자 싶어가지고 이제 선을 긋기 시작하면서 이제 장대에다가 붓을 매야 되나 이 생각을 할 정도로 그게 첫 어떤 어려운 관문이었는데 몰랐죠. 저도 그 시간이 좋을 줄은 몰랐는데 그거를 해보자 싶었던 게 이게 분명히 이제 이유가 있을 거고 이걸 한번 넘어가 보고 싶다는 게 아까 뭔가 그 산을 오를 때는 뭔가 모르고 저 안에 뭐가 있을지 모르고 길이 있을지 모르는데 어떤 가고 싶은 그 안에 뭔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 산을 들었을 거잖아요. 길목을. 작가반이라는 산. 네, 그것처럼 그 장대 그게 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한번 이게 어떻게 되는 걸까 이런 마음이 있었거든요.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막 울룩불룩 이런 곡선으로 됐다면 그때 4절 스케치북에서 2절 스케치북으로 바꿔주시고 그 한근을 다 쓰갈 때는 그냥 이렇게 선만 계속 끄면은 뭐 되지 뭐 뭔가가 없어도 결과물이 없어도 저는 선만 긋다가 7개월 맞춰도 된다라는 생각이 지금도 있거든요. 그 순간을 이제 안 까먹어져요. 그리고 한 10몇 시간 그렸어요. 약 2주를 선만 그렸는데 뒤에는 중독성처럼 제가 그거는 그리고 단순한 행동을 반복하는 거 저 너무 안 좋아해서 이걸 이렇게 딱 어떤 그럴 때 반복 안 하고 해가지고 딱 하게 운동도 효율성을 되게 중시했는데 선만은 안 그렇더라고요. 선을 제가 좋아한다는 거를 발견했어요. 저는 그 장대를 하면서 무겁게 했던 거에서 나 선 좋아하고 있었는데 내가 이렇게 딱 의식을 못했구나 하는 걸 발견해서 선 촉감을 느껴보라고 했었잖아요. 저 바탕 그때 이제 말로는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안 되니까 전달이 안 됐고
제가 연필을 두 종류 톰바우 말고 뭐 스테들른가 하여튼 좀 다른 종류를 하나를 샀었어요. 네. 근데 그걸 해보니까 전혀 두 개의 차이를 못 느꼈거든요. 네. 이제 그 처음에 시작했을 때. 근데 그 좋다는 걸 다 느꼈을 때 그 종이 그 느낌하고 종이 질감이 느껴지고 그다음에 그 연필 두 개의 느낌이 딱 다르더라고요. 장대를 맸을 때? 예, 장대 맸을 때. 네. 예, 그게 장대 때문인지 그 시간이 그만큼 흘러서 그러는지는 모르지만 그 두 연필이 다르고 흑연을 머금는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. 그 머금어서 그 이제 핵을 보여주는 거지. 그 전에는 종이에 이게 그냥 하나가 턱 붙는 느낌이었다면 머금는 느낌이 들고. 종이 연필 저 이렇게가 좀 이렇게 합일되는 느낌 같은 거 그러면서 좋았던 것 같아요. 그때 네. 계속 써가지고 하니까 네. 이제 그 어려움이 있었는데도 그 행위는 너무 좋은 거예요. 행동이 아니라 그 종이하고 네. 그 느낌이 약간 몸에 이렇게 좀 새겨지는 감각으로 있어가지고 이게 기억이 되는 거예요. 발끝까지는 아닌데 확실히 상체하고 이렇게 팔하고는 이렇게 가슴하고는 네. 그게 있더라고요. 근데 원래 일정 신경 쓰시고 좀 조급함도 있으시고 하셨는데 그런 감각하는 거에 대한 거를 좀 깨달아 가시면서 조금 더 여유가 생긴 느낌은 좀 받았던 것 같아요. 그때부터 그 이제 끝날 때까지 이것만 그래도 된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더 좀 그늘 풀어졌는데 네. 이제 인물하에서는 이제 다시 하라고 하시기 전에 거기에서 저도 제 자아상이 저랑 다르다고 생각을 했거든요. 거기에서 이제 제가 어쩌면 좀 약간 기가 죽는 것처럼 쪼그라든 게 있어요. 마음 심리적으로. 네, 네. 뒤에 갈수록 나아지는 게 없고 저도 잘 못 그렸고 어쩌면 이게 이제 과제상 커리큘럼으로 보면 마지막 네, 네, 자아상인데 저하고 다른 거예요. 네. 그러니까 난 그리고 좀 이제 끝은 아닌 척했지만은 부끄럽고 창피함이 있었거든요. 네. 그 글을 좀 이렇게 집에 갈 때 그 앞에는 집에 갈 때 제일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집에 갈 때 너무 좋았고 손에 그을 땐 좋았는데 예, 좋고 뒤에 괜찮았는데 그 인물 그리고 가면서 이제 창피스러움 이런 거를 이제 삭히면서 나 이렇게 쪼그라드는데 이 작아지는 나를 그래도 추스려야 될 거잖아요. 그 추스리면서 약간 몸살기가 나면서 그걸 추스리고 그 다음에 이제 장대에서 연필로 돌아왔는데 큰일 났네. 핑계를 못 대잖아요. 장대가 이거는 이거까지는 세부적인 게 어려워요라고 말할 것도 없고 장대로 할 때는 연필로 하면 진짜 좀 낮게 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연필을 들었을 때 아니었거든요. 장대로 했을 때는 이제 조준도 안 되고 하니까 못 그려도 조금 이유가 있는데 약간 있는 거예요. 그 핑계가. 근데 그 때도 되고 자유롭게 이제 마지막 다시 하면서 그려라 했을 때 너무 마음이 이제 큰일 났다. 나 안 되네. 장대를 하면 이걸 했을 때 좀 쉬워지거나 나아지거나 뭔가 내가 신경이 있어야 되는데 나 별로 나아진 게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을 저 자신에게 하면서 좀 좌절 같은 처음보다 그때가 제일 마지막에서 연필로 장대에서 돌아갔을 때 좀 좌절감이 있었어요. 그 느낌이 굉장히 많이 느껴졌던 게 마지막 자화상 하시면서 이게 제 입장에서는 절대 지금 끝내드릴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. 아직 완성이 안 됐어요. 그런데 너무 저를 애절한 눈으로 쳐다보시면서 여기서 끝내면 안 될까요? 라고 보고 싶지 않은데 근데 거기에서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창피했어요. 사실은. 그렇고 쌤들 보기도 창피했어요. 다른 사람들이 그거 크게 관심 없는데 선생님들한테 근데 막 또 이름 쓰는 미션 하시고 하셨잖아요. 그리고 막 그 선배들이 막 지우고 막 이런 거 있었는데 그 에피소드 네.
이름은 그 동안에 이제 틈틈이 좀 쉴 때 쓰라고 하셨을 때, 예, 미션이었을 때는 많이 쓰면 10개, 5개에서 10개 정도로 아니요, 한 2번 이틀마다 한 번 정도 그런 정도로 하면서 진도도 좀 별로 안 나갔고 그 다음에 이제 칸을 3번, 4번째 정도 이제 확정을 지었거든요. 적당한 칸을. 이름 쓰는 칸을. 네, 이제 칸이 그러니까 이제 계속 반복해서 이제 지우고 다시 이제 칸이 딱 정해졌어요. 아, 이 칸이 맞다. 이제 갖고 센치 이제 해가지고 이제 그게 사슬지니까 그 촘촘하게 칸이 돼야 되잖아요. 이제 샤프로 이제 사비는 좀 두꺼우니까 그렇게 다 긋고 그날은 쓰면서 이제 선끝을 칠 때처럼 그 순간이 왔어요. 아, 이거 이제 이름 쓰면서 7개월 동안 할 수 있겠다. 약간 그게 7개월 동안 이름만 써도 된다라는 그런 순간이 다시 오면서 2절 스케치북이 첫 작품이고 이제 이름이 첫 작품인 줄 알았는데 첫 작품이고 이게 2번째 작품인 것 같아요. 그 어떤 본인한테는 네, 어떤 그 순간이 그 종이 샤프 심인데 재질감 느끼듯이 이게 다시 이렇게 되면서 그날은 그냥 진짜 진당 썼어요. 뭔가 얻은 것 같은. 일을 쓰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. 앉아서 이름을 썼는데 그냥 그대로 밤을 새도 맨날 며칠이고 그냥 가겠다 싶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계속 썼죠. 그러다가 블랙섀도우 선생님 오셔가지고 어때? 이렇게 물어서 뭐 그냥 계속 쓰면 되겠다고 그냥 이거 밤새도 되겠어요 하고 그냥 계속 썼거든요. 그랬더니 이제 작가반 이제 옆에 있는 세 분 선배님들 오라고 모여라 해가지고 지우개로 이걸 다 지우라고 이제 얘기하셔서 저는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지 그냥 당황만 해서 이게 무슨 상황이지 이것만 하고 전혀 예상을 못해서니까 순식간에 이제 다 4분인가 막 샥 지웠어요. 또 밤새도록 쓰면 되지 뭐 이런 마음도 있었을 거고 무슨 상황인지 이것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치우고 나서 이제 그 효성님 보고 이제 찢으라고 했어요. 찢는 순간 이제 이거는 이거 다시도 아니고 이거는 하여튼 그 치우는 순간부터 그 찢고 하는 그 과정에서 그 이름이 이미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. 작품으로 되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그럼 작품이 하다가 이게 찢겨질 건가 이 생각도 들고 계속 그럼 찢어지나 이 생각도 들고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면서 하여튼 여기서 여기 가슴 쪽에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약간 제가 가장 유사한 게 있듯이라고 했어요. 가장 유사한 감정 이게서 뭔가가 울렁거리는 거 멀미는 조금 한 가지 느낌이라면 이제 조 교수님이 찍고 그 종이를 합해가지고 그날 그러면서 이제 깨끗하고 좋은 종이에다가 그 종이를 다 싸고 근데 그게 참 좋았어요. 싼 그가 그게 뭔가 이제 마무리가 내 작품에 대한 어찌 보면 지우고 어찌 보면 장례식 같기도 하고 같이 되게 좋게 밝게 장례식인 거잖아요. 그게 그러면서도 떠나지도 또 안 했거든요. 그 작품이 그렇게 해서 가지고 계셨던. 네, 이름을 쓰라고 다 사인을 제가 해달라 했나 그렇게 하여튼 써달라고 했는데 예, 선배님 했는데 그 선배님들이 다 한자로 탁 써주시는데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. 한자로 역시 나 진짜 막 그 한자를 제대로 이름 한자 안 쓴 지 오래돼가지고 그 이름 이게 탁 미명필처럼 착착 쓰기 어렵잖아요. 한자라는 게 다 그래서 써주셔서 과연 선배님이시네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서류봉투 이제 넣었는데. 그런 거 있잖아요. 떠나 보내기도 하지만 또 결코 떠난 것도 아닌 그렇지만 그거를 집착해서 갖고 안 보내 이것도 아닌 내 안에 남겨져 있기도 하기도 한 뭐 어떤 것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근데 여기 있는 이거 정체불명의 이제 울렁거림은 그날 토요일이면 우리가 7시 마치니까
12시 넘게까지 거의 있었어요. 계속 있다가 조금 줄어들었지만 지금 또 생각이 나시나 봐요. 네, 나면서 그 감각이 있어요. 여기 크게 느낀 게 아마 저는 그거 장대로 이슬 그린 것, 처음의 긴장, 어깨 요게 딱 T자로 앞한 거, 장대로 이슬지에 그랬을 때, 그 다음에 이름 쓴 그 순간, 그 앞에 제 인물화를 그리면서 장대에서 다 빼고 연필로 했을 때 그 창피함, 그 척척 탁 이렇게 뭔가 장대 있을 때는 머릿속에 이 장대만 빼면이었는데 아니 그래서 너무나 창피하더라고요. 창피하고 눈으로 진짜 쌤만 애절하게 본 거는 이 창피함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냥 이게 지금도 너무 창피하신 것 같아요. 창피해서 네. 제가 쌤한 원장께도 쌤 그림 너무 어렵네 하니까 네 어려워요 이렇게 하셨잖아요. 그림 이거 진짜 어려운 거구나 이 생각도 숙연해지는 마음이었어요. 숙연해져서 어렵다. 섣불리 이렇게 하면 잘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 이제 딱 거기에서 멈추더라고요. 그러면서 이제 몸살이 오고 그 다음에 이름에서 다시 이제 저도 모르게 그냥 슐른 어느 경지를 탁 지나가 버리는 순간이 온 거죠. 이러면서 그냥 계속 이름만 쓰고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어찌 보면 그 내 이름 그 찌딴이 욕하신 거 아니 마셔요 내 거예요 막 이런 식의 어떤 게 일어날 수 있는 그인데 이제 그게 나이가 있으니까 그렇게 안 하는 척 했지 그게 안에 심리에서는 조금은 어떻게 없겠어요. 그렇죠. 내가 딱 들고 그것도 종이에 대한 느낌하고 그 안 구기려고 사절지를 항상 잘 말아 놓으려고 애를 썼고 그 종이도 HB가 아니라 B를 할 때는 조금은 그 굵기를 조절하고 싶어서 했고 정성을 다했어. 네, 그리고 드디어 네모 칸에 이 이름이 이제 균형이 맞게 이제 써지는 거예요. 처음에는 첫 자는 커지고 뒤에는 뭐 작아지고 이렇게 세 개가 됐다면 뒤에는 갈수록 이제 이게 땅땅땅.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셨어요. 선생님 이거 이렇게 좀 다르게 됐는데 그냥 해도 될까요? 이렇게 물어보셔서. 당연히 안 되죠. 이렇게 딱 얘기 딱 잘랐거든요. 네. 제가 그러니까 그거를 그 준비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또 공을 들이셨잖아요. 그러니까 요거 칸이 잘 안 쳐졌는데 딱 뒤에 뒷장을 보니까 뭘 낙서가 돼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이런 걸로 어떻게 자기 이름을 쓰냐. 막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할까? 이걸 지우고 할까요? 뭐 이렇게 해서 새 종이를 다시 가져와라. 막 이렇게 좀 되게 이제 엄하게 말씀을 드렸던 그 기억이 있거든요. 그 몇 장을 망치면서 계속 그 종이를 깔끔하게 유지하고 이거를 자기 몸처럼 이렇게 되게 소중하게 했다가 그러니까 이제 이름을 글조차도 그 칸에 잘 맞게 들어가는 데다가 그쵸. 연필 사각사각 소리 나는 데다가 나는 이제 하면 돼. 하기만 그래 하는데 뺏겼어. 찢어지고 지워지고. 근데 이제 그 선배 중에 조효승님께서 그걸 찢으셨잖아요. 그래서 그 원래는 그 효승님이 원래 제가 그 전기수에 효승님 작품을 이렇게 찢었어요, 제가. 근데 그 굉장히 분노에 차셨더라고요. 그때 그 얼굴에서 네, 분노에 차셨는데 그때 블랙섀도우 선생님께서 그 찢는 사람 마음은 어떻겠니?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. 그러고 나서 이제 희재님 거를 효승이가 네가 찢어라. 딱 이렇게 하신 거예요. 그러니까는 효승님이 좀 우셨잖아요. 네. 근데 그거를 보면서 저도 이제 다른 사람 글을 찢으려 하면 딱 좀 손이 끝이 일단 떨릴 것 같고 마음이 그럴 것 같았어요. 진짜 큰 사건이셨던 것 같아요. 엄청 큰 사건이죠. 네. 그러면서 이 작가반이라는 세계 그 과정이 저는 이제 특별히 제한테 몸에 좀 새겨진 과정인데 그것이 작가반으로 술렁술렁 이렇게 계속 산속에 어떻게 이제 우거진된 것처럼 이제 돌아갈 수 없는 산속으로 돌아갈 수 없는 그것처럼 그냥 산 안에 있으면 밖도 안 보이고 그냥 그 안에서 계속 가잖아요. 그것처럼 술렁 들어가 가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.
숲 안으로 이제 들어가셨네요. 네.